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뒤쪽에 있는 금융연수원의 산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34분 정도 됐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 법률 강의 이틀 연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9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약 2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약 20분짜리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저의 유튜브 시작한 지 약 4년 2개월 됐는데요. 1428번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서울 지역에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비로 축축이 적셨는데요. 그래서 무더위가 약간은 꺾인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현재는 비가 개인 상태고 햇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은 1976년에 금융교육사관학교를 표방하고 설립된 48년 전통의 금융교육 아카데미인데요. 영어로는 코리아 뱅킹 인스티튜트 이니셜을 따서 KBI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48년 전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 금융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곳 한국금융연수원. 자, 한국금융연수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원들이 금융 전문 교육을 터득하는 그러한 금융교육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본관 방향이고요. 지금 산책로에 팔각정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 사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별관 건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별관 건물이 지붕 색깔이 초록색인데요. 이 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이 5년에 한 번씩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5년 임기에 대통령직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지는데요. 그게 바로 이곳 금융연수원의 별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약 두세 달 정도 이 건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곳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졌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별관 건물 너머 전방 약 150m 지점에 수풀이 있는데요. 저 수풀 너머로가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자, 청와대 중에서도 청와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춘추관이 있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장소가 청와대 춘추관으로 청와대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금융연수원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150에서 200m 지점에 청와대 동쪽 구역인 춘추관이 있습니다. 저 바로 숲을 너머로. 그래서 결국은 이곳 금융연수원이 청와대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이곳에 꾸려졌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일반인에게 개방이 됐는데요. 2년 전 2022년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날부터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뒷산 북악산도 전면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북악산 방향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뒷산 북악산입니다. 해발 342m 북악산인데요. 북악산을 다른 말로 백악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금융연수원에서 북서쪽 방향 약 한
3km 정도 지점에 있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정상 해발 342m 고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언론에서 청와대를 비출 때 항상 청와대 바로 뒷산으로 북악산이 피라미드 모양의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가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북악산, 지금 보고 계시는 북악산입니다. 자, 이제 햇볕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 얼굴이 환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금융연수원의 후원을 보니까 산책로가 참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정말 참새들의 합창처럼 느껴지는 정말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15일인데요. 자,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자,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오늘, 즉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딱 24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해 말에, 즉 2000년 12월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즉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심으로써 한국인 최초의, 현재까지도 전무후무하죠,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신데요. 바로 오늘이 6.15 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지금 참새들이 굉장히 지저귀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풀 때 힐링이라고 하죠. 마음의 치유, 힐링을 하는 최고의 그게 바로 세 가지 자연의 소리를 청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참새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는 그러한 소리, 새들이 우는 소리, 두 번째가 바람 소리, 세 번째가 계곡물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이 세 가지의 소리, 즉 이러한 새들의 합창 소리, 그 다음에 바람 소리, 그 다음에 계곡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계곡 물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자연의 소리로서 사람을 가장 힐링시켜주는 그러한 자연 소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힐링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이 참새 소리 정말 자연스럽게 참새들이 지지배배 울고 있는데요. 이걸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목이 있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이 됐을 때 조선이 건국된 지 딱 200주년이 됐던 1592년에 우리 조선의 최대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해서 조선의 수도 한양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진군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경세제를 통과할 때 이 참새들의 소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수년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걷고 싶어하는 길 랭킹 1위가 어디일까요? 랭킹 1위, 한국인들이 가장 걷고 싶은 길 랭킹 1위가 바로 문경세제길입니다. 문경세제길. 문경세제는 태백산맥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남의 선비들이 조선왕조 시대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그 태백산맥의 중간 지점에 있는 문경세제를 넘어서 수도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큰 고개가 세 개가 있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충북 단양과 경북 영풍을 연결하는
바로 중령입니다. 중령, 대죽자 중령.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을 연결하는 문경세제입니다. 조령이라고 하죠. 세조자, 참새할 때 세조자 조령이라고, 흔히 우리가 문경과 괴산을 연결한다 해가지고 문경세제, 세제라고 하는데요. 자, 세제, 그 세는 세조자 조령인데 순 우리말로 세제, 고개 제자. 그래서 우는 새들도 넘어갈 때 지쳐가지고 울면서 넘어간다 해가지고 그곳을 세제라고, 한자로는 조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칭하는 문경세제, 한국인들이 가장 걷고 싶어하는 길 랭킹 1위가 문경세제 길인데요. 그 다음에 또 태백산 그 문경세제 아래에 또 추풍령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아시죠? 그 추풍령. 자, 그래서 조선왕조 시대 영남의 선비분들이 수도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그 태백산맥을 넘어감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중령, 그 밑에 있는 조령, 그 밑에 있는 추풍령 중에 왜 딱 중간에 있는 조령, 즉 문경세제를 넘어갔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그 이유는 문경세제 만약에 가장 위에 있는 중령을 내려가게 되면, 중령을 넘어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대죽자 중령이다 보니까 대나무라는 게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미끌려서 낙방을 한다. 대나무가 미끄럽듯이 과거 시험에서 낙방을 한다. 미끌려서 낙방을 한다. 합격을 못한다. 불합격을 한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중령을 넘지 않았고요. 또 가장 아래에 있는 추풍령을 또 넘지 않았던 이유가 과거 시험에서 가을 추자 바람 풍자 추풍령이죠. 가을 추자 바람 풍자, 가을바람에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과거 시험에서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낙방을 한다, 불합격을 한다 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나무처럼 미끌려서 낙방하고 싶지도 않고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그 낙엽처럼 또 떨어지는 낙방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가장 위에 있는 중령도 넘지 않고 가장 아래에 있는 추풍령도 넘지 않고 딱 중간에 있는 조령, 즉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경세제 가보시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조령 자연휴양림도 있고 문경세제길, 그 다음에 KBS 사극 촬영장 세트장도 있는데요. 자, 그곳에 가보시면 문경세제 넘어갈 때 가장 높은 지점이 고개의 가장 정상이죠. 가장 높은 지점 해발 약 해발 650 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 해발 342m인데요. 이 고도에 약 1.5배 이상이 되는 해발 650m급째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산들이 우리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산이 청계산인데요. 그게 해발 650m 되고 서울대학교 뒷산 관악산이 해발 629m인데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 100군데가 해발 836m인데요. 이러한 숫자들을 이제 조령의 정상 650m와 비교해 보시면 결국은 청계산의 정상 높이와 조령의 정상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경세제길은 저 문경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조령의 정상까지 약 7km 구간이 완만하게 흙길입니다. 완만하게 흙길. 그래서 문경시, 경북 문경시 쪽에서 출발하면 제1관문 있고 그 다음에 제2관문, 마지막이 정상에 있는 제3관문인데요. 그게 완만한 경사길로 흙길로 되어 있고 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가족들은 흙길을 같이 산책을 하다가 제1관문 근처에 있는 KBS
사극 촬영장 세트장에서 그곳을 관람하고요. 저는 제1관문에서 시작해서 제3관문까지, 즉 문경세제 정상까지 7km를 왕복 달리기, 7km를 왕복하니까 14km 정도를 흙길을 왕복 달리기를 했던 게 10여 년 전입니다. 여하튼 문경세제는 과거 시험을 봤던 조선왕조 시대의 선비들이 그곳을 넘어서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들이 가장 걷고 싶은 길 랭킹 1위 문경세제를 걷게 되면 그곳에 세제길과 별도로 선비들의 옛길이 또 옆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조선왕조 시대의 선비들의 옛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에 부산의 동래성을 함락시킨 일본군 군대가 그 중에 뭐 울산 쪽으로 진격해서 한양을 향해서 진격하는 부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해안을 따라서 전남 순천을 경유해서 호남 곡창지대를 경유해서 이제 진군하는 군대도 있었고, 정중앙 중간에 있는 문경세제를 통해 가지고 한양으로 진군하려는 그러한 병력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문경세제를 통과하는 그러한 병력이 바로 일본군의 2명의 장수, 유명하죠. 고니시 유키나가, 갓도 기요마사, 이 두 사람의 장수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갓도 기요마사, 이 2명의 일본군 장수가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바로 문경세제를 돌파를 하는 상황인데요. 자, 문경세제는 그 길 자체가 폭이 좁고 주변이 숲풀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매복 작전을 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지금의 경북 문경시 쪽에서 저기 조령의 정상을 향해서, 즉 한양을 향해서 진격을 할 때 4만 명의 일본군이 그곳을 통과함에 있어서 조선군이 그곳에서 매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겨가지고 조심스럽게 통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조심스럽게 통과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매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파죽지세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힌트를 드리면 지금 힐링의 최고의 소리 3가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 중에 첫째 새소리, 이 참새소리 들리시죠? 이 새소리와 관련이 됩니다. 이 새소리, 그게 힌트입니다. 정답은 만약에 숲속에서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으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울지 않고 울음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복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으면은 새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금육연수원의 산책로에 있는 새들이 자연스럽게 울부짖듯이, 즉 참새들이 합창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운다고 합니다. 즉 조선군이 매복을 하고 있다면 사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자연스럽게 울지 않는 반면에 매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참새들이 합창을 한다라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군 두 장수 갓도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그곳을 통과할 때 조선군이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돼서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통과를 하다가 약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새들이 자연스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조선군이 매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파죽지세로 문경세제길을 통과해서 조령의 정상 해발 650m 고지를 밟고 이제 드디어 태백산맥의 서쪽인 충북 괴산 쪽으로 진격을 해서 드디어
지금의 충북 충주시에 있는 탄금대에서 조선군의 신립장군의 그 5천 결사대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병력이 5천이라는 설도 있고 한 7, 8천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대략 한 7, 8천 명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선군의 신립장군이 약 8천 명의 병력을 충주의 남한강의 그 허허 벌판에서 남한강을 배수진으로 치고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4만 명의 병력인데 신립장군의 조선군 병력은 약 8천 명 정도였으니까 8, 5, 40 대략 한 5배 정도 일본군이 조선군보다 많은 그러한 중과 부적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일본군의 4만 명의 병력을 조선군의 한 7, 8천 명의 그 결사대를 전멸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일본군은 한양을 점령을 했고 조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임진강을 건너서 바로 평양으로 피신을 갖고 드디어 이제 의주, 지금의 신의주, 조선시대에는 의주라고 했는데요. 의주 땅까지 피신을 했는데요. 선조가 계속 일본군들이 파죽지세로 진격을 해오니까 중국 땅 만주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를 수행했던 영의정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이 만주로 망명하게 되면 나중에 명나라가 조선군을 구원해 가지고 다시 우리 조선의 강토를 회복해서 임금님께서 전하께서 다시 조선에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도주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망명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전하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망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순신 장군보다 3살 연상이자 이순신 장군의 강력한 스폰서이자 이순신 장군과 벗을 우정을 나눴던 그 당시에 선조를 보필한 영의정 서해 유성룡 선생이 간곡하게 그러한 요청을 드려서 선조가 망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전란이 끝나고 서해 유성룡 선생은 이제 고향 하회마을, 지금의 경북 안동이 경북 안동시에 풍산면이 있는데요. 자, 그곳에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강이 낙동강이 이렇게 회전하는 듯한 곡선을 그리면서 낙동강이 통과한다 해서 강 하자 회전할 회자 해가지고 하회입니다. 하회마을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산면에 있는 서해 유성룡 선생의 생가도 거기 있고요. 또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집필했던 임진왜란의 참상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징비록이죠. 징비록, 국보 징비록도 그곳에 보존이 되어 있고 선조가 서해 유성룡 선생께 내렸던 교지, 임금님이 명령장, 지시서를 문서로 만든 걸 교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지들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때 안동 하회마을을 갔을 때 봤고요. 제 기억에는 20세기가 끝날 무렵 1999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지금의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후손이신 탤런트 류시원 씨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에스코트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해 하회 마을이라는 게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의 고향인 경북 문경시 풍산면인데요. 그곳 낙동강이 회전하는 듯하면서 흘러간다 해서 낙동강 할 때 강 하자 회전할 회자에서 하회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전란이 끝나고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하회 마을 고향으로 이제 낙향을 하실 때 충주 탄금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수년 전에 발생했던 바로 신립장군의 그러한 7천, 8천 명의 결사대의 전멸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명언을 남겼고 거기에 국보로 지정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저작인 징비록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낙향하는 도중에 중간에 충주 탕금대에서 남한강을 바라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장수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령관인 한 장수가 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건 바로 신립장군의 그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 그 다음에 갓도 기요마사가 그 문경세제를 통과할 때 신립장군은 문경세제에서 매복 작전을 통해서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태백산맥을 일본군들이 넘게 만들었고 태백산맥 서쪽에 있는 충북 충주시 탄금대에서 즉 남한강변에서 허허벌판에서 그 5대1의 중과부적 상황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전략의 부재였다. 그것은 장수가 판단을 잘못한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장수가 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고요. 참고로 신립장군은 여진족을 토벌한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는데 그 탕금대 전투에서는 전략의 부재, 전략의 오판 그러한 실수로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군들과 싸워서 패배하고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계속 북으로 진격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그러한 우리나라의 장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